부석사 무량수전을 다녀온 그 혜원이라는 학생의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어려서부터 토목 건축 기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혜원이가 더 성장을 하고 나면 토목 건축 기사는 남학생들이 하는 거고 거친 현장에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성장하면 꿈이 바뀌겠지라고 그냥 바라만 보셨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토목 건축 기사가 되려고 하는 혜원이의 꿈을 어머니는 이렇게 바꾸게 꺾지 못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건설 현장의 크레인을 보면 우리 딸은 왜 저렇게 위험한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라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혜원이에게도 너가 만약에 토목 건축 기사가 되면 저런 데 위험한 데도 올라갈 수 있대라고 혜원이를 설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혜원이도 여학생이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찾아도 보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엄마, 토목 건축 기사가 된다고 해서 꼭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이 동해안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아빠, 저 이번에는 그 여행을 안 갈래요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혜원아, 너가 안 가면 재미가 없잖아. 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가자. 아빠, 제가 요즘 시험도 얼마 안 남고 수행평가 과제도 많아서 그래요.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다가 동생도 엄마도 가자. 이렇게 같이 가서 빨리 갔다 오고 시간을 줄여서 오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할 거야 라고 해서 온 가족이 혜원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좋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동해안으로 바로 가지 말고 부석사 무량수전을 둘러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물론이지. 우리 딸이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아빠가 어디든 데려갈 수 있지 라고 해서 혜원이랑 같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갑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을 가는 길에 조령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부석사 무량수전에 도착합니다. 그날 혜원이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그 기둥에 손을 대보고 그리고 그 무량수전의 기둥도 안아보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기둥에 머리도 대어봅니다. 지구상에 그 5,000년 된 스핑크스, 피라미드들도 있지만 지구상에 1,000년 된 목조 건축물이 약 5개 정도가 있다는데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도 어떤 가치가 있지만 석조 건축물로서 그러한 건축물은 많이 있다. 그런데 1,000년 된 목조 건축물은 5개 정도뿐이 없다는데 내가 오늘 그 조상님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내가 와 있노라. 그리고 눈을 감고 그것을 지그시 느껴봤답니다. 그리고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걸터 앉아서 그 앞에 있는 정자의 기둥과 기둥 사이로 저 멀리 보이는 산 그림회를 보면서 이곳의 옛 지명이 숭리였다는데 세상을 떠나서 올 수 있는 곳, 그 외딴 곳이었다는데 도대체 조상님들은 1,000년 전에 이곳에 왜 이 부석사를 지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지금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이야기는 지적 호기심, 관계지향성, 올바른 인성, 창의성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3박 4일 동안 며칠을 가를 저 산을 넘어서 이곳에 왔었을 조상님들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혜원이는 그 역사에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았던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나 코가 베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몽고가 우리나라를 9번 유린을 하면서 남해안 일대까지 다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들까지도 아녀자들까지 다 잡아가고 황폐해지는 그런 유린을 9번 당했을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도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감정을 그 당시 고전에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잡혀갈 때 나는 저 밑에 숨어 있으면서 소리를 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가족들이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이곳에 왔었을 것이라고 혜원이는 그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1000년 전에, 900년 전에, 800년 전에, 500년 전에 왔었을 그 조상님들, 내가 오늘 걸터 앉은 이 자리에 똑같이 걸터 앉았을 그 조상님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주차장에서 아빠랑 가족들이 함께 와서 차를 세워놓고 15분 동안 걸어 올라오면서 과수원에서 사준 그 복숭아도 먹고 옥수수도 먹으면서 즐겁게 왔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이곳에 마음에 담고 왔었을 그 고통을 혜원이는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를 가고 현장에 나갔을 때 남학생들이 하루에 벽돌을 20장, 100장을 나를 때 혜원이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10장, 5장뿐이 못 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진다면 혜원이가 그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인간의 숭고함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면을 그릴 때도 혜원이가 그리는 그 0.3mm의 얇은 선 하나하나에는 인간의 숭고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도면으로 이루어진 그 실제 건축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전달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년 전의 조상님들의 생각, 시간,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혜원이. 여러분, 점수가 다소 0.5점 정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혜원이를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합격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전공 적합성, 지적 호기심, 열정, 그리고 관계 지향성, 시간 1000년을 뛰어넘는 관계 지향성,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나만의 사례,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4만 개 이상의 직업 중에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로 희망을 꿈꾸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계기, 그 차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합격 요소입니다.